나는 이번 주에 약간의 용기를 냈습니다. 서로 며칠 이내에 2명의 자매 친구와 나눈 대화 때문입니다. 그녀의 신사 친구는 그녀의 친근함 때문에 그녀를 조롱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행복하고 명랑한 성격이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마치 오랫동안 헤어진 친구인 것처럼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개방적이고 사랑스러운데 그것이 그녀의 신사 친구가 가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남자를 지킬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는 그녀가 너무 친절하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이 자매를 몇 년 동안 알고 지냈으며 그녀가 남자들에게 추파를 던지거나 부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종류에서 꺼내거나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그녀의 명랑하고 살아있고 살아있는 자아가 되어 행복했습니다. 그녀의 성격. 말할 필요도 없이 그녀는 그것에 대해 슬퍼하고 낙심했으며 며칠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자매 친구와 그녀의 신사는 약 4주간의 교제 끝에 다음 단계로의 관계를 발전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녀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했을 때 그는 그녀에게 17살이냐고 물음으로써 그녀를 모욕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나는 약간의 장광설이 있는 비누 상자, 식탁, 지붕에 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만큼 화가 났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어보세요. 이 여성들은 어린이가 아니라 둘 다 중년입니다. 한 사람은 몇 년 동안 이혼했고 2 자녀를 챔피언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직장에서 탁월하고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부채가 없습니다. 그들은 안정적이고 일하고 있습니다. 둘 다 착하고 다정하고 좋은 사람들이야. 알지? 그러나 그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선택한 남자들은 그들을 화나게 하는, 정말로 여전히 화나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 자매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말한 것과 똑같은 말을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 무덤에서 기어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반복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영혼을 죽이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이 그 무덤에서 기어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것의 안타까운 부분은 많은 자매들이 그 구덩이에서 기어나오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그 심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그것을 바로 붙잡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많은 사람들, 그것은 흙으로 가득 찬 다음 삽이 그 위에 던져지기를 기다리며 거기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내 말의 의미를 모르십니까? 구덩이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일단 구덩이에 들어가면 묻히기 전에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나는 2 자매에게 그들이 그들의 신사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물었고 그들은 둘 다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님. 둘 다 진술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지? 2 가지. 하나, 당신은 데이트 중이고 데이트의 목적은 당신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맞는 경우, 호환되는 경우, 클릭하고 서로 맞는 2개의 퍼즐 조각인 경우, 당신은 데이트, 결혼하지, 작동하지 않는 경우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매쉬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야. 그럼 2,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에 관한 것인지 보여줄 것입니다. 그저 주의를 기울이고 듣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아는 한, 이 2 사람은 손에 큰 붉은 깃발을 들고 사다리 위에 서서 미친 듯이 깃발을 흔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놓칠 수 있습니까? 자매 여러분, 몇 분만 시간을 내어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자매들이 겪은 일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영혼을 죽이도록 내버려 둔다면 무덤에서 기어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은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당신의 열정, 동기, 당신의 마음, 추진력, 내면의 활력, 말 그대로 당신의 영혼, 당신의 정신이 소멸되도록 내버려 두거나 구타당하면 비용이 들 수 있는 결과와 영향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까? 하나는 전반적으로 열정과 동기부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의 열정이자 삶에 대한 열정인 내면의 원동력을 포함합니다. 내면의 추진력은 우리의 야망에 연료를 공급하고 목표를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목적의식을 줍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영혼을 죽인다는 것은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그 불을 끄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이 꺼지면 우리는 낙담하고 삶과 목적이 소진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 누군가가 당신의 영혼을 죽이거나 끄도록 허용하는 정서적, 심리적 영향이 있습니다. 절망감으로 남을 수 있겠죠? 절망감과 함께 어두운 머리 위 구름처럼 당신을 따라다니는 슬픔. 그것은 당신을 우울하고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암울함을 가져오는 동시에 당신을 암울하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한때 즐겼던 활동에 대한 흥미 상실이나 삶에 대한 의욕의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자존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삶에 대해 원하는 말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영향을 볼 수 없습니까? 특히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친애하는 여러분이 말 그대로 여러분에 대해 말한 진술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허용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감정과 모든 것. 내 말을 들어라, 자매들이여. 확인하지 않은 채 당신에게 어떤 말을 하도록 허용한다면 그런 다음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마음과 머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왜 두 자매가 그들의 신사들이 그들에게 한 말에 그렇게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고 찌르고 깊은 곳에서 그것이 그들 자신에 대해 어떤 식으로 느끼게 했고 그들의 영혼에 상처를 입혔다고 믿습니다. 들어봐. 나는 그것에 대해 본격적인 싸움이나 논쟁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순히 이것을 보고 앞으로의 상호작용을 모니터링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남자친구에게도 좋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건강한 관계에 관한 것이며 건강하고 건전하며 강하고 유익한 관계를 경험할 때 건강한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어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무덤에 대한 나의 언급에 대해 무덤이 죽음의 상징일 뿐 아니라 패배의 상징으로 해석되는 것도 나쁘다. 무덤의 형상은 체념, 침체 또는 죽음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부정의 무게에 매몰되어 개인의 성장이나 행복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덤의 상징은 일단 우리의 영이 부서지고 그 불이 꺼지면 절망의 상태에서 벗어나 활력, 에너지, 삶의 힘과 발음의 감각을 되찾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집니다. 무덤에서 기어나온다는 개념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겠죠? 영혼에 가해진 손상으로부터 회복하는 것은 길고 힘든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손상을 복구하려면 의도가 필요합니다. 의도적으로 자기 반성을 하고 자존감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영감의 원천을 찾고 다른 사람의 지원을 구합니다. 정신을 되찾고 다시 불을 붙이는 과정에는 치료, 자기관리 관행, 자신의 열정과 다시 연결되는 방법 찾기, 새로운 목표 설정, 긍정적인 영향으로 자신을 둘러싸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댓글이 귀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이 중 하나 또는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영혼을 보호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깊고 중요하고 자유로운 부분을 수용합니다. 바로 당신의 불과 열정. 기절한 후 무덤에서 기어오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현실은 내면의 정신을 지키고 외부 요인이나 부정적인 영향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워줍니다. 그것은 자매들에게 경계를 설정하고 회복력을 기르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에너지와 영혼을 소진시키기보다는 우리를 양육하고 고양시키는 건강한 관계를 찾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속담은 누군가가 우리의 정신을 짓밟도록 허용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개인적인 성장에 미칠 수 있는 심오한 영향을 강조하며 우리가 항상 내면의 불을 보호하고 도전에 직면하고 우리의 성장과 행복을 촉진하는 환경과 관계를 적극적으로 추구합니다. 이제 여기서 마치기 전에 경계에 대해 빠르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경계란 넘지 말아야 할 선, 늙은 몸만이 끌어낼 수 있는 말하려는 대상이다. 그것들은 경계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신에게 그것을 듣도록 강요할 권리가 없습니다. 경계는 그들의 한계와 선택의 자유를 말해줍니다. 알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두 자매에 의해서 남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가질 권리, 즉 형성할 권리가 있었지만 자신이 말한 것을 말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두 진술 모두 건설적이지 않았고 둘 다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친절하고 외향적인 태도를 그만두어야 합니까? 이 남자와 관계를 맺기 위해 성격을 바꾼다고? 그리고 다른 여동생에 관해서는 그녀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그녀는 친밀해야 합니다.
그녀가 그와 그런 유형의 관계를 원하는지 전혀 확신하지 못합니까? 그녀의 관점에서 그들은 관계의 발견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계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심리적 및 정서적 장벽. 이러한 장벽 유형은 내면의 정신을 유지하고 외부 영향 요인에 의해 꺼지지 않도록 내부의 불을 보호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판별해야 합니다. 관계를 맺거나 문제에 직면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문제를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바로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당신에게 잘못된 말을 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을 대할 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미 설정된 경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보이시나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거나 정신을 약화시키거나 불을 끄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운더리즈는 웰빙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신이 번성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머릿속에 스며든 부정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와 확언을 사용하면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정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자기의심, 비판, 부정적인 생각을 힘을 주고 고양시키는 말로 대체함으로써 회복력을 키우고 삶에 대한 건강하고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심리적 장벽을 만듭니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육체적 안녕을 돌보는 것은 정신을 보호하고 열정을 살아있고 타오르게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취미, 운동, 자연에서 시간 보내기, 감사 연습, 필요할 때 전문가의 도움 구하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스트레스, 탈진, 정신을 약화시키고 불을 끌 수 있는 외부 압력에 대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고 실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까? 그런 다음 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세워주는 긍정적이고 지원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훌륭한 정서적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당신을 고양시키고 격려하고 영감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마을을 건설하십시오. 포부, 도전, 승리를 지원 네트워크와 공유하면 정신을 보호하고 동기부여의 불꽃을 밝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당신의 삶에 들여보내기 전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십니까? 친애하는 여러분, 귀하의 가치, 우선순위 및 경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이 확립된 사고방식은 잠재적인 관계가 핵심 원칙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는지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연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다음 일반적인 우정이든 낭만적인 파트너십이든 새로운 관계를 고려할 때 호환성과 공동 목표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장벽을 적용하는 마음가짐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 관심사 및 포부가 귀하의 것과 일치하는지 평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평가는 귀하가 귀하의 삶에 허용한 사람들이 귀하의 전반적인 웰빙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귀하의 성장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디 위험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누군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거나 당신의 가치와 충돌하는 특성을 보인다면 이러한 지표를 인정하고 그 사람이 당신의 삶의 건강한 추가인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동전의 다른 면은 당신이 당신의 본능과 직관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거나 누군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면 그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직관은 종종 당신을 더 건강한 관계로 안내하고 잠재적으로 해로운 관계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장벽의 사고방식은 모든 사람을 차단하거나 지나치게 보호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에 부합하고 성장을 지원하며 전반적인 웰빙에 기여하는 관계를 의식적이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경계의 힘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의미 있는 연결과 개인적인 성장으로 가득 찬 삶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를 놓아주고 당신을 고양시키고 힘을 실어주는 관계를 받아들일 때입니다. 당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활기차고 진정한 삶을 창조하기 위한 첫걸음을 오늘 내디드십시오. 건강한 관계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같은 생각을 가진 개인의 커뮤니티인 마을을 찾고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적은 것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힘을 실어주는 콘텐츠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영감을 받고 연결 상태를 유지하며
항상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세요. 다음 시간까지